네, 지금 시각 3시 46분 4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일단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런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뉴욕 증시가 하루 전에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늦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미국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우려보다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 후반에는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앞서서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는데요. 코스피가 0.47% 오른 2719.53을 기록했고요.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인 변동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삼성중공업이 LNG선 4척을 수주했다고 하는데 한 1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수주도 수주지만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LNG선 수요를 늘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공급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근데 러시아가 이를 끊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럽이 전략적으로 LNG 운반선 발주를 늘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조선사가 LNG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국내 인구가 2년째 줄었다라는 통계청의 발표 내용이네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난해 국내 인구가 57,30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 자연 네. 감소라는 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출생한 아기가 26만여 명에 불과했고요.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이었습니다. 네. 2년 연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추세로 보면은 2011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20만 명 넘게 늘었는데 2017년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네. 그 이후로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에는 3만 2,600명 줄었는데 감소폭이 한 2만 명 넘게 늘어났고요. 시도별로도 자연 증가한 곳은 경기와 세종, 울산 같이 이렇게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모두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무엇보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26만여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만에 10,000명 넘게 줄었고 이게 1970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역대 최소입니다. 더 큰 문제가 합계 출산율인데 이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해요. 네. 이게 0.81명까지 줄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61명인데 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1명 이하, 1명 이하인 나라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부동의 꼴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예 0.7명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혼자서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수는 남자, 여자 한 명씩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2명은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망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31만 7,800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51년 만에 최다입니다. 코로나 영향이겠죠. 코로나 네. 영향이 있고요. 네. 고령화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은 2070년에 중위 연령이 62.2살로 추정된다고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를 나이 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누가 있냐? 봤더니 환갑이 넘은 어르신이 계시더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정부도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화에게 월 30만 원 영화 수당 같은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죠. 네. 근데 계속 나왔던 대책이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구 감소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관련 통계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요.
어제 오후에 이사회를 진행했는데 오늘 오전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태양광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요. 네. 2010년부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대에 머물렀고요. 그래도 2019년에는 매출이 한 1조 원은 넘었는데 2020년에는 8천억 원대로 줄었다고 하고 또 앞으로 전망은 더 안 좋다고 해요. 네. 관련 직원 900여 명은 다른 사업본부나 계열 회사로 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매출이 좀 떨어져서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최근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이번 태양광과는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렇게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때는 무엇보다도 LG전자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네. 근데 태양광은 외부 요인이 좀 더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심각한데요.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인건비 같은 측면에서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급 제품을 앞세우긴 했는데 이 저가 물량 공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선 당연한 건데요. 이 국내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기업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OCI죠. 네. 이런 회사들도 지금은 태양광 사업을 좀 축소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서 자칫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확대로 들어가는 수요가 우리나라 업체가 아닌 중국 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전해주시죠.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난 건 맞지만 사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앞선 모든 정부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축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데 이 보면은 대부분 단순히 재정을 확대하거나 지원을 늘리거나 이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실패했던 정책이 다음 정권이라고 해서 성공할 리가 과연 있을까요? 네, 의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돈풀 궁리만 하기에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